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국면이다 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시기에 어떻게 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었느냐?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느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 정체되는 모습인데 앞으로 하락되는 것이냐? 또 정권 교체의 주역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한다면 앞으로 위험 요인은 무엇이냐? 윤석열 후보의 약점, 앞으로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 윤석열 후보의 어느 지점을 또 공격하고 들어오게 될까라는 부분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된 YTN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그제 지난 10일과 11일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 39.2, 이재명 36.9, 두 사람의 차이는 2.3%포인트 차이입니다. 2.3.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다시 앞서기 시작했다.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번 이 조사에서는 12.2%, 정체되는 국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심상정은 3%, 김동연은 1.1%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가장 큰 일은 윤석열 후보가 지난 6일 이제 당내 선대위 갈등을 마무리를 하고 7일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8일 이제 병사들의 월급을 올려주겠다. 이런 굵직굵직한 공약들을 잇따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국면 전환을 노리게 되죠. 특히 20대, 30대 청년층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지난 주말 지지율에서 윤석열 후보가 반등세를 약간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정체, 안철수 후보는 무려 15%까지 오르는 이런 지지율이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것으로 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2, 3% 앞지르기 시작했다. 그 다음 안철수 후보는 정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1위를 내줬다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1위를 되찾고 이재명 후보를 앞지르기 시작했느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로는 20대의 지지율이, 이건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죠. 어제 발표된 20대의 지지율이 짧은 시기에 2배 이상 올랐다. 20%대에서 40%까지 올랐다. 20대의 지지율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오를 수 있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가족부 폐지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왜 이렇게 예민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가 된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찬성이 51.9, 반대가 38.5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성, 여성으로 나누었을 때 남성 가운데서는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4%, 반대한다는 것이 29.8%였습니다.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폐지 반대가 47.1, 폐지 찬성이 40%였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비슷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여가부를 폐지하느냐 폐지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찬반이 비슷한데 남성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지금 전체 세대를 가지고 남성에게 물었던 거죠. 20대에게 묻게 되면 이건 거의 압도적으로, 이건 정말 압도적으로 8, 90% 이상이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거의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장년층이나 노인층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건 20대들만의 독특한 지금의 정서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죠. 윤석열 후보가 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내렸다. 그게 적중했다. 그러니까
선대위 갈등을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그 타이밍에 7일날 여성가족부 폐지 딱 이 한마디로 끝냈던 것 아닙니까? 이건 뭐 20대 30대가 예민하게 느끼고는 있지만 전체 국민들 국정 전체에서도 필요한 대목이다 라는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적중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는 또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윤석열 후보가 뭐 멸공에 이어서 북한 미사일 부분 요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선제 타격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전통 보수층의 지지 부분을 챙기기 시작했고 이번 주말에는 윤석열 후보가 부산, 경남,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주 적절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TK를 방문을 했었죠. 이번 주말에는 PK를 방문을 해서 이제 전통 보수 지지층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자신이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사과도 해야 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국정 비전을 보여주면서 전통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공고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것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서 이재명을 앞지르기 시작하면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 쪽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또 어떤 공격을 해오게 될까? 네거티브를 하게 될 것이다. 어느 부분이냐? 두 가지를 꼽힙니다. 하나는 역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관한 각종 논란, 이 부분을 다시 제기할 것이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라치기,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을 노리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지점이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대비해야 될 부분, 약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이 수습된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3%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해소됐다는 응답은 26.6%였습니다. 지금 다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약 갈등을 빚는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일입니다. 갈등을 다시 빚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최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의견도 많이 들어주고 또 이준석 후보로 대표되는 그 청년청, 청년 보좌역들의 의견들 뭐 20, 30명의 의견을 매일 듣고 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부분 꼽으라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5곳에 치러지게 됩니다. 이 5곳에 이제 공천을 해야 하는데 이 공천 부분을 놓고 언제나 이 대선 국면에서는 대선 후보와 당대표 간에 약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권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해져 있다. 중요한 것은 이 5곳의 재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치러진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이 5곳의 공천을 뭐 누구를 하느냐, 뭐 종로를 누구를 하느냐, 서초를 누구를 하느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5명을 공천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빚을 요인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합의하고 타협하되 의견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만약 생긴다면 여론조사 경선에 맡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론조사 경선이 훌륭한 공천의 방법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는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게 가장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면 6월 있을 지방선거 공천은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생각해 볼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김종인,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큰 역할을 맡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대선 국면에 가면서 윤석열 후보가 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바깥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역할 조정을 한다면 크게 갈등 요인을 줄여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그 김건희 씨 논란 부분입니다. 지금 이재명 쪽으로서는 자신의 지지율을 자기 스스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5%에서 15%까지 이렇게 3배 가까이 뛰는데도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 자신의 캐릭터, 자신의 색깔이 묻어나는 어떤 브랜드, 공약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리더십, 자신의 국정 비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의 한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꺾기 위해서, 이 상승세를 꺾기 위해서는 다시 네거티브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네거티브 중에서도 아주 악성인 흑색 선전,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마타도어를 하게 될 텐데, 그 지점은 김건희 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지난달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해서 사실은 대응하는 시기를 좀 놓치고 또 자세의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굉장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마타도어, 이 흑색 선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가짜 뉴스입니다. 페이크. 이건 보도도 아니고 방송도 아닙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어느 진영을 떠나서 이건 인격 살인에 해당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나쁜 죄질의 범죄 행위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또다시 공격을 한다면 그건 흑색 선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자질 검증이 있고요. 근거가 아예 없는 흑색 선전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결단도 내려야 하고요. 또 하나는 현명한 대응책도 마련을 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받아치는 그런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